안녕하세요. 나폴레옹 TV입니다. 5.18을 보면서 갑자기 제 머릿속에 1987년 대통령 선거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그때 미국에 유학 중이었는데요. 어떤 한 학생이 동교동 25시라는 김대중 대통령을 그 당시 이제 후보였죠. 폄하하고 아주 나쁜 사람으로 묘사한 그 동교동 25시가 유학생들 사이에서 읽혀지고 사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백제냐, 가야냐, 신라냐, 고려냐, 뭐 이런 논쟁까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 살기에는 우리 민족성이 어떠니, 자기밖에 모르느니, 뭐 이런 얘기들이 왔다 갔다 했던 시절을 기억합니다. 저는 이 5.18을 잘 다루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또 사분오열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의 화합을 다치지 않으면서 우리 역사의 큰 교훈으로 삼을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누가 헬기에서 쐈느냐, 누가 명령했느냐, 진실을 파헤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5.18에 대한 분노, 5.18을 폄하한 사람들에 대한 그 적이, 뭐 이런 것들을 표출을 해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른바 보수 우파 진영에 있어서는 그 5.18이라는 문제가 나름대로 상당히 도저히 참지 못하겠다고 분통을 터뜨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유튜브나 또 지하 언론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보수라고 그럴까요? 우파라고 할까요? 자유우파라고 할까요? 서로 다른 다양한 목소리들이 여기저기 퍼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5.18을 하면 떠오르는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전두환 대통령 얘기도 한 것 같아요. 김대중 대통령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수 우파에서는 김일성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5.18 형사를 폄하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임을 위한 행진곡인가요? 노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역사라는 건 뭐죠? 이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5.18에 관해서 무엇을 어떻게 정리하고 싶어 하는가 하는 것들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가 대한민국 역사의 승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그분이 의도하는 바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바대로 역사가 기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선시대 역사만 하더라도 우리가 사화가 있을 때마다 100년, 200년 후에 그 역사적인 평가가 달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면이 되고 복권이 되고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고 또 존경받던 사람들이 국민에 의해서 버려지고 뭐 이런 것들을 조선시대의 역사를 통해서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힘을 가진 자가 5.18의 역사를 지금 쓰고 싶어 한다, 저는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그 역사는 정사가 될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내 생각대로 역사를 쓰고 싶은 사람들은 꼭 기억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전두환 대통령, 또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뭐 이명박 대통령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런 분들에 대한 흔적을 지우기에 곳곳에서 어떻게 보면 만행에 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심정은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런 것들을 그런 역사 지우기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 민족 간의 골은 깊어지고, 또 깊어진 골은 또 다른 역사가 시작될 때 이미 쓰여진 역사들이 또다시 부서지고 또다시 역사의 뒤안길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역사를 기록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18 얘기를 하다가 너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5.18 역사는 지금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주장들, CIA의 문건들을 비롯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광주 시민들이 당한 여러 가지 체험담들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역사를 담당하고 있는 정권에 의해서 5.18의 역사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정부가 5.18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은 5.18에 대한 모든 기록을 총정리해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생각하고 이런 말이 있고 저런 말이 있고 하는 것들을 기록해서 우리 역사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그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역사가 권력을 잡은 사람들 입맛에 따라서 기록되면 그것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훼손되고 야사가 되고 야사가 정사가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정치 생활을 통해서도 느꼈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5.18에 관한 얘기를 그치고자 합니다. 지금 정권을 담당하고 계신 여러분들, 저와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것이 애국심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부산 가는 차를 타고 있으면 아무리 내가 그 차 안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그 차는 그 기차는 부산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내가 목포 가는 비행기 안에 타 있으면 내가 그 비행기 안에서 무슨 짓을 해도 그 비행기는 목포로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무슨 짓을 해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나는 부산으로 가겠다, 나는 목포로 가겠다, 나는 제주도로 가겠다, 이렇게 갈 방향을 정해놓고 그 방향대로 가야 된다고 주장해서는 정확하고 그리고 객관적인 역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정권의 5.18에 대한 여러 가지 공언들과 대통령의 분노와 역사적 사실의 규명, 이런 것들이 저희를 섬뜩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는데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걱정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40주년 5.18 소회를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5.18 우리 민족 발전에 하나가 되는 위대한 대한민국 역사적 새로운 전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합니다. 말씀드립니다.